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아이들 문제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 전에 강의에서 문제집을 아이들을 해주는 게 낫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집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갔을 때 각 과목별로 문제집을 다 풀어야 돼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권 정도 풀어줘야 돼요. 인문계를 원하고 또 인문계 쪽으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낼 목적이면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 뭐 재능을 살리고 뭐 그런 쪽으로 하고 싶으시면은 그냥 과목별로 한 과목 정도씩 문제집만 해주시면 좋고요. 대학교 진학이 목적이면은 많은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문제집도 안 풀고 암기력이 좋고 이러다 보면은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도 또 기본적인 것만 외우면은 기본 80점 이상씩 그 정도는 나와요.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 갑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문제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부방을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방에서는 문제집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기는 해요. 그런데 또 공부방을 그만두면은 집에서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요. 중학교 넘어서부터는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해가지고 혼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방을 가고 내가 학원을 가고 거기에서만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은 집에서 나중에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본적인 학습 정도는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쁘니까 부모님도 많이 바쁘고 아이들도 많이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는 학원, 공부방 등등 여러 군데를 보내게 되는데 학원이나 공부방이나 과외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다가 정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하다 안 되면은 야 그냥 너 혼자 공부해라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는 해줘야 되겠으니까는 뭐 공부방을 보내든지 학원을 보내든지 가해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이 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부터 문제집을 사가지고 아니면은 교과서를 미리 구입을 해서 아이에게 미리 예습을 시켜주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고 개학 때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것만큼만 풀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여름방학이 되면은 쉬운 문제집으로 한번 훑어주시고 이거를 3학년 때까지만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그 효과를 학교를 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는 미리 쉬운 문제집으로 예습을 하고 조금 어려운 문제집으로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푸는 정도 이 정도를 해주시면 되고 아이가 수학을 많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하면은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2권 정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 타입에 따라서 문제집이 다르기는 해요. 뭐 1, 2학년 때까지는 뭐 비슷한 문제집으로 방학 때 한 번, 개학 때 한 번 이렇게 2번 풀어줘도 되는데 아이들 레벨에 따라서 3학년이나 4학년 때부터는 방학 때는 좀 쉬운 문제집, 개학 때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아이들 레벨에 맞게 해주시면 좋고요.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나 개학 때나 똑같은 문제집을 2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2권 정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집으로 해야 되나 또 문제집을 잘못 고르게 되면은 아이들이 자기 레벨에 맞지 않는 문제집을 계속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 문제집을 안 볼 수도 있고 문제집 자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고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아이가 문제를 풀어서 약 80점 이상 나오는 문제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문제집이 지금 보면은 초급, 중급, 상급, 최상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초급 같은 경우는 미리 훑는 정도, 방학 때 미리 예습용이에요. 그 정도는 해주시고 가는 게 아이들이 자신감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미리 예습을 하고 가는 거가 뭐 선행이니 그런 건 아니에요. 한 학기 거 미리 보고 간다고 그건 선행은 아니에요. 선행이란 한 학년 또는 2학년을 미리 땡겨서 배우는 게 선행이고 한 학기 정도를 미리 이렇게 보고 가는 거 이거는 예습이에요. 예습. 다음날 배울 거 전날 이렇게 보는 것도 예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음 학기 때 볼 거를 미리 좀 보고 가는 거, 그리고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을 방학 때 여유 시간에 뭐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을 보여주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수학에 관련돼서만 볼게요. 수학에서 보면은 지금 누가 블로그에서 해놓은 게 있는데 너무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블로그를 제가 링크를 밑에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다가 걸어 둘 테니까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본이 있어요. 기본은 이제 난이도가 여기 그냥 보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천해법 수학 그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초등 수학, 또 큐브 수학 S, 그 다음에 개념 원리 초등 수학, 또 이거 완자 많이 보셨죠? 완자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학교 가기 전에 좀 미리 개념적으로 훑고 가는 정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학교 수업을 잘 못 쫓아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또 개학 때 한 번 더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 문제집이 있어요. 이제 난이도가 약간 어려움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가서 보통 아이들이 많이 하고 공부방 이런 데서도 많이 쓰는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우등생, 저는 이 우등생 문제집을 많이 이용했었어요. 그리고 우등생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이 센이에요. 센도 공부방에서 많이 쓰는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요 개념 유형, 또 셀파, 요 많이 보셨던 것들일 거예요. 요 문제집 위에 거를 제일 많이 써요. 그리고 나머지도 쓰기는 쓰는데 하여튼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요 위에 있는 문제집을 더 많이 써요. 특히 우등생, 셀파, 센 요 문제집을 많이 쓰고,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한다 싶으시면은 요 센 문제집을 추천하시고, 아이들이 좀 보통이다 요럴 때는 그냥 우등생 문제집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등생을 보통 전질로 구매를 해서 아이들 방학 때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나 아니면은 국어, 사회, 수학 요 정도만 우등생으로 미리 봤어요. 3학년 때죠? 3학년 때 요 정도로 보고, 또 개학을 하면은 전 과목, 나머지 과목은 학교 갔다 오면은 풀게 하고, 썼던 문제집, 그러니까 방학 때 썼던 문제집은 다시 따로 구매를 해서 한 번 더 해주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래서 3학년, 4학년이 지나면은 방학 때 이런 중간 등급 문제집으로 미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중간 등급 문제집을 다 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봤을 때 문제를 전부 다 푸는 게 아니라 이 개념하고 개념 설명해 주는 거랑 문제를 뭐 전부 다 푸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풀게끔만 해서 단원 넘어가고, 그 문제집은 버리세요. 그거 또 갖다 놓고 또 문제집 또 사면은 아이들 안 해요. 어차피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문제집을 새 걸 다시 사가지고 또 처음부터 다시 풀게 하세요. 아니면은 틀렸던 것만 좀 체크를 부모님이 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2번 틀렸다 하시면은 그런 거 체크를 해 주셔서, 아 이거는 우리 아이가 좀 약하구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심화 문제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실수하는 경우예요. 이 심화 문제집을 아이들 한 3, 4학년 되면은 이거를 그냥 시켜가지고 이걸로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레벨이 아까 그 중급 정도 되는 레벨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거 풀어도 50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들 한다고 쫓아가면 안 돼요, 문제집을. 그래서 이 최상위 수학, 1등 수학, 큐브 수학, 그 다음에 최고 수준 수학, 센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등급에 있는 센 요거 해주시면 되고, 이 센도 중학교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이어서 쓸 거면은 센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최상위 탑 이렇게 있는데, 다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거 문제집을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 아이한테 시키시면 안 돼요. 다 아이들마다 맞는 레벨이 있고, 이런 수학 같은 경우는 운해형 아이들 시키면은 그냥 수학 접어버려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문제 풀지도 못하고, 그리고 문제 레벨도 높고 계산하는 연산 레벨도 높아요. 그래서 이 문제집은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학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고 계산 잘하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머리 쓰는 거예요. 요거는 좀 추천을 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요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디딤돌 스토리텔링. 그 디딤돌하고 천재교육하고 비상해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해주시면 좋아요. 문제를 다 풀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주셔도 돼요.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텔링 수학 같은 경우는 운해를 같이 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반 연산은 잔해만 써요. 그리고 단순 계산, 공식 계산은 잔해만 써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 수학 같은 경우는 운해를 써야지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해 회전력이 좋으니까는 이것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시 대비 문제, 뭐 영재 교육원 대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제 교육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요하신 분은 여기 블로그 참고해 주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수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수학을 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운다는 거는 문제를 푸는데 운해를 얼마나 많이 쓰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해만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연산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운해 쓰는 법을 잃어버려요. 운해를 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지나친 연산, 강압적인 연산, 너무 장기간 연산, 이거를 너무 해주다 보면은 운해를 아이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산이 중요하다, 연산을 잘해야 수학을 잘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상술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특히 학습지에서 많이 그러죠.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이들 연산 오래 시키면은 아이들 운해가 망가져요. 그렇다고 자네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을게요. 5, 7이 하면 35가 나오잖아요. 뭐 5개가 7개 줄이 있으니까는 5개가 다 해가지고 7개 해서 그러니까는 세보니까 35 아니잖아요. 9구단을 외운다는 거는 내가 외웠던 게 대뇌피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산에 관련된 뇌를 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계산에 관련된 뇌를 걸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뇌피질에 있는 거 빼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 작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자, 아이 연산을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1 더하기 3은 4, 이거를 일주일 동안 시켰어. 그러면 아이가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도 풀다 보니까는 이걸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3은 그럼 아이들가 1개랑 3개랑 있으니까 4개네. 아니에요. 1 더하기 3 하면은 반복 학습을 했잖아요.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외워진 걸 빼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학습지 교사들 뭐라 그래요? 아이가 연산을 너무 잘하네요, 계산을 잘하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연산을 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를 빼온 것 뿐이에요. 성인이 나이가 먹어요. 근데 이런 뭐 13 더하기 25 이런 거 하면은 학교 다닐 때는 그게 암산으로 됐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왜 안 돼요? 이 연산에 관련된 뇌도 이제 많이 줄었고, 그때 반복적으로 계산해서 대뇌피질에 있었던 것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고, 고등학교만 넘어가면 다 계산기 두둥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을 하는 이유는 이 사고력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풀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단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연산 말고 뭐 문제가 쭉 한 2줄 나오잖아요. 2줄 나오면은 뭘 세워야 돼요? 식을 세워야 돼요. 이 식 쓰는 작업하는 게 진짜 뇌 쓰는 거예요. 이 식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풀까, 막 고민 하다가 식을 딱 쓰는 순간 수학은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연산을 잘 하면은 답이 맞는 거고, 연산을 잘 못하면은 틀리긴 하지만은 이 식이 맞으면은 수학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식이 맞았는데 계산 잘못해서 아이가 틀려왔어요. 그거 절대 혼내시면 안 돼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니까. 그거를 혼내다 보면은 아이가 이 문제 푸는 거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다음부터 잘해라, 요 정도로 끝내주셔야지, 그거를 왜 다 했는데 마지막에 뭐 계산 틀려서 틀렸다, 그럼 학습지 교사 같은 거, 그러니까 아이 연산 시키라니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 쓸모없는 거예요. 이 식을 쓰는 이 작업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스토리텔링 문제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 이런 거, 그다음 도형 문제들 이런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막 그려도 보고 어떻게든 해보고 막 이러다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식을 딱 쓰는 순간 이 뇌에서 돌아갈 활동은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단순 연산에 관련된 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식 쓰느라고 머리를 굴리는 이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그 뇌랑 같아요. 그래서 머리 쓰는 연습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쉬운 문제인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스토리텔링 문제를 많이 풀어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좋아요. 수학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연산력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지나 아니면 연산 문제집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술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자주 하다 보면은 아이들 뇌가 망가져요. 모든 게 다 바탕이 된 다음에 연산력을 올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연산을 너무 올리고 수학을 시작을 하면은 뭐 1, 2학년 때까지 잘 하겠죠. 근데 3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멘붕 상태가 와요. 그때 되면은 학습지 교사들 다 떠나요. 아, 얘는 더 이상 못하겠네요 하고 도망가요.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은 더 많은 양을 시켜요. 지칠 때까지 하라고. 그래서 어떤 학습지 보면은 연산 학습지 막 이만큼씩 시키잖아요. 아이들 망가지는 길이고 학습 지연이 와요. 더 이상 학습을 할 수 없는 뇌 상태가 와요. 과잉 행동 반응이 오고 이 수학 연산만 보면은 부모랑 싸우면서 애착관계가 끊어져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아이가 학습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학습교사 도망가요. 그런 식이니까 많이 시키지 마시고 연산 같은 거 솔직히 중학교 때 넘어서부터는 연산할 일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1부터 10까지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되고요. 기본적인 구구단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학 다 풀 수 있어요. 답이 뭐 해야 0하고 마이너스 1, 1인데 얼마나 많이 계산을 하겠냐고. 다 그냥 12야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구구단 그 정도예요. 근데 나중에 그 뭐 순열이나 통계 막 이런 거 나오면은 거기서는 저 숫자가 좀 많이 커지겠죠. 그때 외에는 다 영어 더하기 빼기예요. 그리고 분수 그 다음에 소수점도 다 분수로 계산하니까는 분수 계산이 제일 중요해요. 오히려 분수 계산에 많이 투자를 해주시는 게 그게 더 좋고, 그게 연산을 많이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사고력 증진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수학을 60점 맞더라도 이 아이는 사고력 수학을 많이 해내고, 한 명은 80점, 90점, 100점 맞는데 얘는 연산으로만 다져지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은 성인이 돼서 누가 머리가 더 똑똑해요? 10점 맞은 이 사고력 수학을 주로 한 이 아이가 나중에 더 똑똑해져요. 대학교를 나왔다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학교 나왔으니까는 얘는 이만큼 공부했을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아니에요. 대학교를 못 나오더라도 아이가 머리 회전력이 좋으면은 오히려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낼 수 있고 젊은 나이에도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나온 아이들 공부하는 시간에 이 아이는 벌써 성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머리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 수학 학습하는데 더 중요하니까 최소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사고력 수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고, 기본적인 학습 습관을 잡아주시는 게 더 중요해요. 이것으로 초등학교 학습에 대해서는 끝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쓸 수 있는 문제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좀 추천하는 게 그 다음에 비상에서 나온 거 있어요. 개념 유형. 요것도 지금 개념 유형도 유형편이 있고 또 파워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지금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중학교 가야 했을 때 그 개념 유형 좀 많이 했었고, 하여튼 그 개념 유형 응용편 개념편으로 방학 때 보고 파워편으로 학교 다닐 때 제가 해줬고요. 그거 외에도 그냥 문제집 한 중급 정도 되는 거 하나 사가지고 그거 해줬었고, 고등학교는 제가 뭐 지금도 2학년 때까지 아이들은 제가 가해가 가능한데 하지는 않고요. 그때는 이제 뭐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좋죠. 뭐 지금 정석 수학이 나오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걸로 정석을 우리 때는 3번을 봐라 4번을 봐라 그랬었는데, 정석 외에도 뭐 다른 문제집 좀 많이 풀고, 제 때는 그렇게 문제집이 많이 없어서 똑같은 문제 다 풀고 지우개로 지우고 풀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 문제집이 많으니까
하여튼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방법도 풀어봤다, 저 방법도 풀어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은데, 그만큼의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죠. 문제를 많이 풀려고 그러면은. 수학을 많이 풀다 보면은 이제 다른 거 공부할 시간이 많이 줄으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계산력이 높아야 수학을 잘한다는 거는 상술이고, 식을 못 쓰는데 계산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하여튼 이걸로 강의 끝내고요. 다음 편부터는 이제 아이들 학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학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번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또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